김서방, 잠깐 괜찮아? 지금 혹시 바쁜가? 왜 그러세요, 장모님? 지금 집에 있어요. 은진이는? 마트 갔어요. 아휴, 김서방, 자네 어지간히 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니? 은진이 혼자 마트 보내놓고 자네 혼자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잖아. 차로 발에다 주거나 짐을 들어주거나 집안일을 좀 도와야지. 하여튼 센스가 없어.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은진이가 동네 친구랑 같이 쇼핑할 거라고 해서 제가 안 따라가도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네 변명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만 하면 근데 하면서 말대꾸하고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은진이한테 들었어. 자네는 집안일도 안 하고 매일 밤늦게 밖에 돌아다니다가 외박한다고. 매달 생활비가 모자랄 정도로 돈도 못 버니까 집안일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밖에 돌아다닌 적 없어요. 생활비도 충분히 주고 있고요. 근데 은진이가... 또 우리 은진이 탓한다. 자네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은진이가 파트타임같이 뛰면서 돈 벌잖아. 근데도 자네는 은진이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집안일도 안 하고 쉬는 날엔 집에서 뒹굴고 이제는 돈 모자라는 것도 은진이 탓을 해?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툭 하면 남 탓하고 게으르고 부모님 얼굴이 궁금하네. 자네 부모님 돌아가셨지? 그래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건가? 저희 부모님이랑은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은진이가 벌써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자네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좀 와. 지금이요? 정원에 잡초도 좀 뽑고 거실 청소도 좀 해야겠어. 시간 남으면 자전거 고장난 것도 좀 고쳐놔. 이번 주도 해야지. 설마 지금 은진이도 집에 없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 늘어져 있을 생각이야? 그러면 되나? 저 오늘 오랜만에 제대로 쉬는 날이에요. 오늘 하루는 좀 쉬게 해주세요. 아유, 거참 말이 많네. 얼른 와. 자네 인성을 내가 제대로 고쳐줄 테니까. 나한테 효도할 겸 인생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와. 여보, 지금 잠깐 괜찮아? 왜? 나 지금 친구랑 밥 먹는 중인데? 나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장모님한테 내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될까? 돈을 못 번다는 둥, 집안일 안 한다는 둥, 있는 말이든 없는 말이든 전부 다 안 했으면 좋겠어. 뭐?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것도 마음대로 말 못해? 그것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장모님한테 카톡으로 혼나고 있어. 내 사정은 이해해 주시지도 않고. 근데 자기 돈 못 버는 건 사실이잖아. 매달 생활비도 부족하고 저축도 제대로 안 되고 내가 파트타임까지 나가서 생활비 벌어오는 거 몰라서 하는 말이야? 생활비가 모자란 건 당신이 계획 없이 막 쓰니까 그렇지. 그리고 당신 자꾸 파트타임으로 생활비 보탠다고 하는데 그거 당신 친구 빵집에서 잠깐 도와주는 것뿐이잖아. 월급도 고작 30만 원 벌면서 생활비에 보탠다고 할 수 있어? 시끄럽네. 금액이 많고 적은 건 상관없잖아. 나는 원래 전업주부로 지내고 싶은데 당신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나가서 일하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당신 멘탈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그게 무슨 논리야. 어쨌든 이제 장모님한테 내 이야기는 하지 마. 제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얘기까지 나왔어. 내 인성을 고쳐준다면서 오늘도 장모님 댁에 불려갔어. 오늘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내 휴일도 다 없어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부모도 없는 당신한테 여러 가지 가르쳐 준다잖아. 그리고 효도한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스트레스야? 실망이네. 고작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이미 성인인 나를 인성교육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 효도도 그래. 억지로 하는 게 효도야? 불만 투성이네 완전. 오랜만에 친구랑 재밌었는데 자기 때문에 다 망쳤어. 짜증나. 짜증나는 건 나야. 아내가 장모님한테 남편 흉보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그걸 돈 못 번다고 깎아내리고 휴일까지 불려가서 머슴처럼 일하고. 이제 진짜 못하겠어. 제발 둘 다 적당히 해. 뭐? 지금 말 다 한 거야? 부모도 없는 당신이랑 결혼해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난 당신 집 머슴 아니야. 함부로 말하는 것도 그만해. 진짜 짜증나. 사람을 이렇게 화나게 하네. 당신 내가 용서 안 해. 각오해. 잘 잤나? 은혜도 모르는 김서방. 자네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안 보이는구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부터 좋은 인사 감사합니다. 은진이한테 전부 다 들었어. 김서방, 자네는 대체 얼마나 은진이를 더 힘들게 해야 직성이 풀릴 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은진이한테 돈 더 벌어오라느니 짜증난다니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은진이랑 장모님이 마음대로 이해한 거 아닌가요? 조용히 해. 어른한테 말대꾸는. 이번에는 내가 가만히 안 둬. 계속 이렇게 무례하게 군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 거실 탁자에 있는 이혼 서류 말씀이세요? 은진이가 써야 할 부분은 이미 다 작성해 뒀던데요. 그건 자네한테 하는 경고야. 자네가 반성해서 은진이에 대한 태도를 고칠 때까지 은진이는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나는 이대로 은진이랑 계속 같이 살아도 상관없어. 진심이세요? 당연하지. 이혼당하기 싫으면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한 후에 사과하러 와. 수입도 늘리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해. 이게 내가 자네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야. 2번 다시 이렇게는 안 해. 그래도 다시 은진이가 불만 있다고 하면 어쩌실 건데요? 은진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진짜 이혼시킬 건가요? 물론이지. 아내를 먹여 살릴 만한 큰 벌이도 없으면 이혼해야지. 그럼 이혼하겠습니다. 뭐? 서류에 은진이가 필요한 건 다 써놨고 제 부분도 다 작성했어요. 은진이한테 같이 이혼 신고서 제출하러 가자고 전해주세요. 아이 잠깐.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만약 제가 이직해서 수입이 늘거나 집안일을 전부 담당한다고 해도 은진이는 트집을 잡을 거예요. 불만이란 게 원래 끝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혼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럴 거면 지금 이혼하는 게 낫죠. 장모님도 이혼에 찬성하신다고 하니 불만 없으시죠? 불만이 왜 없어? 이혼은 절대 안 되지. 이혼 서류는 자네를 반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 진짜 이혼시킬 생각은 없어. 제가 도대체 뭘 반성하면 되나요? 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유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은진이한테 들어서 전부 알고 있는데 벌이가 시원찮은 데다가 집에 주는 돈도 얼마 안 되고 집안일도 전부 은진이한테만 떠넘겨 놓고 은진이가 파트로 일하면서 생활비 보태는 거에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며. 이렇게나 많은데 반성할 게 없다고? 아내 하나 못 먹여 살리는 자네가 잘못한 거야. 장모님, 이참에 말씀드리는데요. 생활비가 부족한 건 은진이 때문이에요. 뭐? 전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휴대폰비는 별도예요. 저는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주고 있어요. 2사람 생활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유 그렇게나? 꽤 많이 주네. 아유 근데 왜 생활비가 모자라? 은진이 낭비가 너무 심해요. 뭐? 옷이며 신발이며 가방이며 눈에 보일 때마다 사요. 그리고 친구랑 놀러 나가서 몇만 원이나 하는 밥 먹으면서 생활비를 다 없애고 있다고요. 뭐라고? 은진이가 그런다고? 또 은진이 친구 빵집에서 일하는데 은진이가 저희 돈으로 친구 가게에 투자했어요. 투자한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은진이가 왜 그런 짓을 했어? 그 빵집 은진이 친구가 취미로 하는 가게인데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적자라네요. 그 적자 메우려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 빌려준 거예요.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제발 그만두라고 해도 안 듣고 통장 다 숨겨놔도 힘든 친구 그냥 못 본다며 엄청 화내고 제가 돈 줄 때까지 제 물건 부수고 저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내준 거고요. 말도 안 돼. 은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얼마나 착한데. 그리고 김서방 어디 맞은 것 같지도 않던데 무슨. 옷으로 가리면 안 보이는 곳들만 때리니까요. 등이랑 배에 멍이 얼마나 많은지 한두 번 때려본 게 아닌 것 같던데요. 도대체 어떻게 교육하신 거예요? 부모 얼굴이 궁금하네요. 거짓말. 은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 은진이 낭비 때문에 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는 회사 이외에 편의점 야간 알바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잠을 못 자서 죽겠는데 장모님한테 불려가서 일해서 심신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완전히.
지금보다 더 벌라고 하셔도 저 못해요. 저는 장모님이랑 은진이가 원하는 사위 남편은 될 수 없으니까 깔끔하게 이혼하겠습니다. 김서방, 너무 서두르지 마. 은진이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 변명처럼 들리네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제 말은 항상 무시하셨으니까요. 내가 부탁할게. 내가 은진이 혼낼 테니까 이혼은 안 돼. 싫습니다. 장모님이랑 은진이한테 휘둘릴 만큼 휘둘렸어요. 은진이한테 맞은 건 이미 의사한테 진단서도 받아놨어요. 은진이가 부순 물건들 사진도 전부 찍어놨으니까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겠죠. 김서방, 잠깐만. 위자료랑 치료비도 다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변호사 명함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변호사? 자네랑 은진이 일인데 왜 남을 통해서 연락을 해? 우리 가족 일이니까 우리끼리 얘기해야지. 안 그래? 김서방. 아니요. 저랑 더 이상 가족이 아닌 남이죠. 더 이상 그쪽이랑 엮이고 싶지 않고 장모님이랑 은진이 카톡 둘 다 차단하겠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 장모님과 은진이는 이혼을 막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은진이와 함께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 최소한의 집만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의논한 적이 있는 변호사에게 절차를 위임하고 은진이와 장모님의 카톡도 차단했습니다. 진단서와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받고 빠르게 이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덕분에 은진이가 빵집에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줬던 돈도 모두 회수되었고 원래부터 큰 적자를 보고 있던 빵집은 망하고 은진이는 친구와 절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고립된 은진이도 엄마에게 손을 대는 횟수가 늘어났고 제 변호사에게 남편을 돌려달라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도대체 뭘 보고 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지 늦었지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저는 그 후로 은진이와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독신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내 눈치를 보거나 장모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되니까 매일매일이 이렇게 상쾌하고 행복할 수가 없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